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2시 12분이네요.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오늘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면서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해 보고자 영상을 찍으려고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공부방에서 듣는 제일 짜증나는 아이들의 한마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인을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선생님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선생님들과 차도 마시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서로 각자 공부방이나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혜를 나눠보기도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보는 모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선생님들이 서로 각자 몸을 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개인적인 일을 보느라고 다른 확진자들하고 동선이 겹쳐서 행여나 내가 수업하는 아이들한테 민폐는 끼치지 않을까, 행여나 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들이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만남도 조심하고 외출도 조심하고 서로 사람들 부딪히는 것도 조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임을 1년 넘게 모이지 못한 거죠. 작년 1월부터 못 봤으니까 1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정말 너무 반가웠죠. 비록 마스크를 쓰고 찻집에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커피 하나 들고 공원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공부방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이번에 교습소로 확장을 하게 됐거든요. 교습소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도 많이 있었는데 공부방 아니 학원에 있었던 아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확 받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웃음이 나와서 한참 박장대소하고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네요. 선생님 미안. 선생님은 너무 심각하고 정말 심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내 생각도 나면서 아 나만에 있었던 일은 아니구나. 아 그러면서 내 생각이 나고 그때 내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막 웃음이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합니다. 이른즉 며칠 전에 이 선생님 학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두 명이 이렇게 학원을 왔던 모양이야. 남자아이 두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원은 참 잘 운영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티커 제도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학원에 딱 오자마자 학부형님한테 출석을 알리는 알림을 문자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스티커 하나, 숙제를 잘해오면 스티커 하나, 그리고 받아쓰기를 아니 그리고 복화 시험을 잘 보면 스티커 하나,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하면 스티커 하나, 제 시간에 잘 끝나면 스티커 하나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여러 개를 부여해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복잡해서 이거 스티커 운영 저는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시도조차 못했는데 이 선생님은 참 꾸준하게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숙제를 안 해오거나 수업 시간에 떠들면 그거에 따른 페널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페널티가 있냐면 수업 시간에 떠들면 스티커 하나가 뺏기고 숙제를 안 내면 스티커 하나가 뺏기고 이런저런 그런 학원에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아이 두 명이 이렇게 나란히 앉으면서 그날 수업 시간을 계속 떠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들아, 니네 오늘 수업 시간에 계속 떠드니까 내가 페널티 스티커 하나씩 뺏겠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두 명 중에 한 명은 쿨하게 네 뭐 그러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이는 엄청 짜증을 내면서 엄청 신경질을 내면서 투덜투덜 징징징징 거리더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슈퍼나
이렇게 문방구나 마트를 갈 때 아이들이 원하는 걸 사달라 했을 때 아이들을 사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들 엄마 징징거리잖아요. "사줘. 안 돼. 이거 해줘. 엄마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갈 거야." 하면서 막 징징거리고 이렇게 떼를 쓰잖아요. 마치 집에서 그렇게 징징거리고 떼를 썼던 것처럼 공부방에서 계속 30분 넘게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좋게 얘기했대요. "너가 잘공아, 너가 어제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떠들고 해서 선생님은 어제가 첫날이었으니 너의 장기를 보여주면 내가 애교로 봐주겠어 라고 어제는 봐줬지만 똑같은 일을 어제도 하고 오늘을 했으니 오늘은 너를 봐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페널티를 줄 테니 너가 오늘을 이해하도록 해. 어제는 내가 너를 이해해서 페널티를 안 주고 봐줬어. 그런데 오늘은 네가 계속 똑같은 행동 똑같이 했으니 오늘은 네가 나를 이해하고 네가 페널티를 조용히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아이가 듣지 않더래요. 계속 징징거리더래요. 계속 투덜거리면서 발을 쿵쾅거리고 걸어가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수업할 때 한 아이가 이렇게 돼 버리면 정말 공부방이나 수업 학원의 수업이 정말 물이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지장이 있겠다 싶어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얘기를 했대요. "잘공아, 이거는 학원의 규칙이야. 그런데 내가 계속 너만을 계속 페널티를 주지 않고 너만을 받을 수는 없어. 너만을 편의할 수는 없어. 너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규칙을 지키지 않고 너를 봐준다면 나는 다른 아이들도 봐줘야 되고 이 아이도 봐줘야 되고 이 아이도 봐줘야 돼. 그러면 학원의 규칙이 필요가 없고 학원의 규칙이 없어지다 보면 이 어느 정도 학원에 대한 룰이 없어지면 학원을 운영하기도 힘들고 너희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기가 많이 어렵고 내가 너희들을 잡고 가기도 힘들어. 그래서 학원 규칙을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그 규칙을 따라서 이해해 주고 잘 따라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입이 대빨 나와서 중얼중얼 거리고 징징거리면서 인제 컴퓨터실 랩실로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이 넘도록 계속 컴퓨터에서 징징거리고 얘기를 하더니 급기야 이 아이가 선생님을 딱 보면서 한마디를 하더래요. "선생님, 선생님이 계속 나한테 이렇게 페널티 안 맞추고 이렇게 페널티 주고 스티커 뺐으면 나 이 학원 끊을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당황한 거죠. 이런 아이 처음 봤거든요. 공부방을 1 년, 2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30분 넘게 징징거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귀뚱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감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급기야 "너 이렇게 하면 선생님 너 이렇게 하면 학원 끊을래?"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처음이었던 거죠. 선생님이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은 계속 너한테 좋게 얘기하고 네가 알아들을 정도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계속 떼를 쓰면 나는 너를 가르칠 수가 없다. 선생님은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성이 나쁜 아이들은 가르칠 수가 없다. 이렇게 인성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어렸을 때 지식이나 배움을 계속 쌓다가 어른이 되면 이 어른들은 나중에 사회 규범을 흐트러뜨리거나 규율을 지키지 않는 그런 어른이 된다. 그래서 이 어른이 이렇게 자란 어른이 교통을 지키지 않아서 이 경찰한테 딱 검침에 걸리면 이 어른은 자기가 한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벌칙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칙금 받기 싫어서 뇌물을 쓰거나 이 경찰한테 막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그거를 모면하려고 하는 어른이 된다.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징징거리고 탓을 하고 급기야 선생님 나 이 학원 끊을래 이렇게 말하는 건 선생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배려가 아닌 것 같다. 난 인성이 안 된 애는 절대 가르칠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런 경험을 처음 했는데 어떻게 그 처음 경험한 상황에서 내가 이 아이한테 이런 말을 어떻게 술술술술 이렇게 했는지 정말 나도 놀라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됐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서 아이한테
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잘공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알고 지내는 모임 선생님, 다른 모임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영어 선생님들, 공부방 하시는 학원 하시는 선생님들 모임 사이트에서 이 말을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미리 그런 상황, 그런 이야기, 이렇게 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대처하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같은 상황에서 무지 당황하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말하고 아이한테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거기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어른이든 아이든 들음으로 난다는 거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떤 상황을 계속 이렇게 내가 겪지 않은 상황을 듣게 되면 그 말들이 내 내면에 쌓이게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곳간에 하나하나 둘씩 쌓여서 풍족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이게 필요할 때 적재적소 하나씩 꺼내서 쓰게 되고 하나씩 풀게 되는 거죠. 들음으로 난다라는 말을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미리 듣고 미리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당했을 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아이들한테 잘 얘기할 수 있고 잘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고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만약에 이거를 들음으로 날지 않고 이걸 한 번도 듣지 않고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다면 무지 흥분하고, 그리고 나도 흥분하고 아이도 흥분하고 서로 흥분된 상태에서 지혜롭게 말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이 선생님은 미리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겪지 않았지만 미리 듣고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걸 꺼내서 쓴 거고, 또 이 선생님이 좋은 어 어떤 긍정적인 말이나 그 아이의 그런 방향 제시를 했을 때 그 아이는 또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선생님이 말한 소리를 또 은연중에 듣고 그 아이의 또 마음속에, 그 아이의 곳간에 또 쌓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듣고 쌓이고 두 번 듣고 쌓이고 계속 이게 마음의 곳간에 쌓이다 보면 그 아이도 언젠가는 그게 씨앗이 돼서 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에 하나 둘 새겨질 거라고 보고 행동이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무한히 변할 수 있거든요. 그 아이가 뭔가를 알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자기가 집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뭔가가 이루어졌고 내가 어디선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거 생각 없이 아이가 한 거죠. 아이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아이 왔을 때 그 아이가 좀 변했던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선생님 말씀이 딱 정답입니다.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매일 오듯이 똑같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는 아이인 거죠. 그렇죠? 아이는 들으면서 쌓이고 들으면서 쌓이고 들으면서 쌓여서 언젠간 들음으로 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공부방이나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엄청 어려움도 많으실 거고 애로사항도 많으실 거고,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책도 보시고 마음의 양식도 쌓으시고 이런저런 선생님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다른 학원에 있었던 일, 다른 공부방에서 있었던 정보, 학원에 있었던 정보, 이렇게 열심히 열려둔 상태, 마음을 열려둔 상태에서 받아들여 마음껏 힘껏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다 받아들여서 마음의 곳간에 차곡차곡 쟁여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학원 운영하시면서, 공부방 운영하시면서, 교습소 하시면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이런 경험을 하셨을 때 선생님들은 과연 어떻게 하셨나요? 저 궁금하네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떤 지혜로운 삶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아이들을 리더하고 운영해 가시는지 댓글 달면서 우리 함께 서로 공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 여러분과 저 함께 잘하고
잘 나가는 공부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